김용빈, 웰컴 투 재팬. 원쉬마수. 오늘 오사카가 무너진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줄에 합류한 30대 일본 여성 팬 미키는 숨을 고르며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이미 X, 옛 트위터에는 해시태그 샵 김용빈 오사카, 샵 트로트 프린스, 샵 OSAKASHAKING 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녀는 옆에서 같이 줄을 서 있는 친구 유이에게 속삭였다. 한국 트로트는 우리한테 아직 낯설잖아. 근데 이 사람 목소리는 영상으로도 심장이 흔들려요. 오늘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건지. 유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만약 진짜 인간의 기술이 아니면 어떡해? 로봇이면? 그러나 그 농담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정말로 라이브로 이 소리가 나오면 그건 상식 밖이야. 팬들의 이런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엉킨 채 오사카의 밤은 서서히 공연장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1. 오사카. 첫 호흡을 맞추다 조용한 폭발의 순간. 공연장 내부는 조명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에도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좌석 하나하나에 놓인 응원 슬로건. 목소리로 국경을 넘다. 보이스 비욘드 보더스라는 문구는 무대 위가 아니라 관객석에서 이미 시작된 공연을 증명하고 있었다. 무대 뒤. 대기실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메이크업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 김용빈. 그는 검지로 걸해진 넥타이를 한 번 더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일본 첫 단독 콘서트. 오사카. 괜찮을까?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용빈 씨, 10분 전입니다. 짧고도 묵직한 한 문장이 심장 박동을 강하게 쳤다. 그는 손바닥을 한번 꽉 쥐었다가 펼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목소리 나가면 돌아갈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가 일본 공연을 결심했을 때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왜 하필 일본이냐? 이제 일본 돈맛 본 거냐? 반면 일부 일본 네티즌들도 싸늘했다. 또 한 명이 한국 가수, 트로트, 연예인들 이벤트? 그 모든 댓글들이 떠올라 살짝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건 비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였다. 오사카에 와주세요. 병실에서 영상으로만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당신 노래를 직접 듣다가 울고 싶어요. 그는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은 내 기술 말고 내 삶을 들려주고 오자. 그 순간 객석의 조명이 서서히 꺼졌다. 암전.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고요로 바뀌는 시간. 단 5초. 그러나 그 5초가 누군가에게는 수년의 기다림이었다. MC의 목소리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울려 퍼졌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를 위해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단 한 사람. 트로트 프린스, 김용빈. 폭발하듯 터진 함성과 동시에 조명이 한 점으로 모였다.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첫 음도 내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 울고 있었다. 이 첫 음, 그리고 첫 충격, 인간의 한계를 건드리다. 첫 곡은 일본 팬들을 위해 준비한 한국어 일본어 혼합 버전의 발라드 트로트였다. 잔잔하게 깔리는 스트링 위로 피아노가 한 음 바닥을 다져놓는다. 그가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멀리 바다 건너 마나타니 회 이타쿠트. 처음 울린 그의 목소리는 화면에서 들리던 그것과 달랐다. 더 거칠고 더 뜨거웠다. 디지털 필터가 씻어낸 숨소리와 진동까지 홀 안에 그대로 펼쳐졌다.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일본 남성 관객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50대 중반, 교토에서 내려온 회사원 스즈키였다. 그는 몇 년 전 사고로 청력을 일부 잃었다. 고음역대가 잘 들리지 않아 대부분의 음악이 뭉개져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용빈의 라이브를 보기 위해
회사 연차를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귀에는 지금 이 목소리가 기묘하게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왜지? 왜 이 사람 목소리만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지? 고음이 치솟는 구간에서도 그의 귀는 찢기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흉부 울림이 마치 스피커가 아닌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곡의 마지막 후렴을 향해 갈수록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공연장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한음을 내뱉을 때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발을 떼는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까지. 마지막 고음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정말 순간이었다. 1초일 수도 있었고 0.5초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관객들의 뇌는 동시에 같은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누군가가 객석 어딘가에서 꽥 소리치듯 외쳤다.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야. 스피커를 타고 울린 그 일본어 문장은 번역기 없이도 한국 팬들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누군가는 웃음 섞인 탄성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전율을 느끼며 팔에 돋은 소름을 쓰다듬었다. SNS 라이브 중계 화면에는 순식간에 그 한 줄이 캡처되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반박과 동의가 터져 나왔다. 저건 인간 맞아? 진짜 라이브 맞냐? 아니, 더 대단한 건 감정선이야. 그 시간, 무대 위의 김용빈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폐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관객이 만든 하나의 문장이 그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른 채. 3. 의심과 존경 사이 기술인가? 진심인가? 공연 중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일본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낯선 이름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김용빈.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문장.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인간노 기대하나이. 어떤 일본 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다. 지금 오사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리 자체는 분명 인간의 성대에서 나온다. 그러나 호흡의 길이, 음색의 변화, 공명은 기술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살아있다. 반면 익숙한 패턴대로 의심하는 시선도 등장했다. 요즘은 다 보정 프로그램 쓴다. 자동 튜닝 장비 숨겨놓은 거 아니야? 라이브라면서 녹음 틀어놓고 립싱크 가능한 거지. 그 논쟁의 중심에는 한 장의 짧은 영상이 있었다. 관객석에서 찍힌 영상 속에서 김용빈은 마이크를 입에서 살짝 떼고도 같은 볼륨, 같은 질감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장면을 캡처한 누군가는 봐라, 이게 인간이냐 라는 글과 함께 공유했다. 그러나 그 짧은 영상에는 그가 마이크를 떼고 있는 동안 관객석 수십 명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누구도 그 장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사고, 전기가 꺼진 순간 시작된 진짜 무대.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빠른 템포의 곡과 일본어 멘트, 한국식 애드리브가 섞이면서 관객들은 점점 더 무대와 같은 박동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곡을 부르던 도중이었다. 갑자기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메인 스피커에서 잡음이 튀어나왔다. 이어지는 짧은 정전. 무대 조명 일부가 깜빡거리더니 상단 LED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꺼져버렸다. 객석 곳곳에서 하는 탄성이 새어나왔다. 사운드 엔지니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국제 공연장에서 라이브 중에 메인 시스템이 꺼진다는 건 악몽에 가까운 사고였다. 안 돼. 제발 지금만은. 그는 정신없이 보조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러나 메인 콘솔의 일부가 갑작스럽게 다운되며 메인 마이크 채널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눈치챈 사람은 무대 위의 김용빈이었다. 이어폰 모니터에서 갑자기 들려오던 잡음.
그리고 급격한 소리의 축소. 그러나 관객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호가 멈추지 않은 채 불안이 눈동자 사이사이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기술이 날 버렸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그는 아주 단순한 선택지를 떠올렸다. 장비 문제를 핑계로 무대를 잠시 멈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만으로 버틴다. 그는 두 번째를 택했다. 천천히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빼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맨몸으로 한 걸음 관객석 쪽으로 다가섰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팬들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가 스쳤다. 조금 시끄럽죠? 그의 생목소리가 그대로 객석으로 흘렀다. 확성 장치 없이도 첫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는 그 말이 정확한 음절로 들렸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는 무성하게 꺼진 LED 스크린을 등지고 천천히 호흡을 끌어올렸다. 모니터도 리버브도 컴프레서도 없는 온전히 사람만 남은 시간. 사랑, 그 한마디로는 다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첫 생목소리가 공연장의 천장을 쓸고 올라가더니 객석을 가로질러 뒤쪽까지 전해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덟 번째 줄에 앉아있던 일본 남학생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진동이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느낌. 체감으로 알 수 있었다. 사운드 엔지니어는 멍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서 헤드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내 일이 뭐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나?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시작된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고음으로 치솟는 부분에서도 그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비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섬세한 비브라토가 더 선명하게, 더 가깝게 들려왔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핸드폰을 꺼내 들지 못했다. 영상으로 남기는 것보다 지금 이 공기의 떨림을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곡이 끝나자 어딘가에서 다시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까 그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다카라 언 트타자나이카.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야. 이번엔 객석 전체가 웃으면서 울었다.